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성에 개방되어 있고 대범한지 아시나요? 비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친자 확인 검사 결과 불일치 비율이 약 40%로 전 세계 1등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람을 한 번도 안 피워본 사람은 있어도 딱 한 번만 피운 사람은 없다고 하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바람은 일상이고 흔한 일입니다. 기혼 남녀 3,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약 31%의 사람들이 바람을 피워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57% 정도가 바람을 피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즉 3명 중에 1명은 바람을 피워봤고 절반 이상은 바람을 피우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요. 재밌는 점은 남자들이 바람을 많이 피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여자들이 더 무섭고 치밀합니다. 한번 바람의 맛을 본 여자는 그 짜릿함에 중독되어 가정에서는 철저히 숨기면서 실제로는 남자 없이는 못 살아서 남자를 구하기 위해 온갖 곳을 돌아다니는데요. 오늘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 안달났고 쉽게 자신의 몸을 허락하는 바람둥이 유부녀들의 공통된 특징을 소개해드릴게요. 남자분들은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자를 멀뚱멀뚱 구경만 하지 마시고 최대한 이 특징에 맞는 여자들을 공략하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자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니까요. 쉽게 열리는 바람둥이 유부녀 특징. 첫 번째, 야한 농담을 정말 스스럼없이 한다. TV나 드라마를 보면 항상 남자들이 음담패설을 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의외로 남자들이 더 쑥맥이고 야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껏 말해봐야 자기 물건이 크니 작니 정도고 여자가 어떻다 저렇다 하지만 너무 수위 높은 외설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하지만 오히려 여자들 중에서 정말 이런 말을 한다고 싶은 정도로 야한 농담을 하는 언니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예 성행위를 묘사하는 여자들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 침대에서는 어떻게 하냐 궁금하다고 말하거나 자기는 벗은 몸이 더 이쁘다며 성적인 모습을 정말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가로 보통 이런 바람둥이 유부녀 언니들의 특징은 맨정신에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술 한 잔만 딱 술 한 잔만 마시면 바로 야한 이야기를 퍼부으면서 오늘 마지막 자리까지 남아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번 즐기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갑자기 이런 농담을 한다고 해서 너무 가볍거나 천박하다고 보지 마시고 저 여자에게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여자들의 특징은 또 너무 대놓고 받아주면 부담스러워하니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적당히 부끄러워하면서 받아주면 여자는 놀리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더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다가 결국 한번 합을 맞춰보자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런 말이 있죠. 줄 때 먹어라. 주저하지 말고 바로 그러자고 해보세요. 아마 달려들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 사소한 거짓말도 너무 잘한다. 다들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람둥이 유부녀들 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죠. 정말 사소한 것조차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바람둥이 유부녀를 만났는데 나 만나기 전에 어디 있다 왔어? 라고 물어보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조차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런 것까지 왜 거짓말을 하지? 싶은 것마저도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요. 바람둥이 유부녀들은 기본적으로 욕구와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은 필수입니다. 당연히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려면 거짓말은 기본 장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들킬 일도 당당히 거짓말을 하는 그녀들을 너무 미워하지는 말되 사소한 것조차 믿지 마세요. 그래도 이것 하나만큼은 진짜일 거예요. 잠자리 이후 당신에게 하는 평가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녀들은 싫었던 잠자리조차 좋았다고 거짓말할 정도로 솔직하지 못한 것은 아니니까요. 세 번째 특징, 연락이 잘 안 된다. 바람둥이 유부녀들의 특징은 거짓말을 잘한다고 했죠? 그 말은 만약 여러분이 그녀를 만나는 남자친구라고 하더라도 과연 몇 번째 남자친구일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바람둥이 유부녀들은 정말 기가 막히도록 연락이 안 됩니다. 물론 말로는 회사니까 혹은 집에 남편 때문에 아니면 아이들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카페를 가보세요. 여자들은 유부녀고 미혼녀고 고등학생이고 하루 종일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못 봤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면 잘해주고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정성스럽게 해주나요? 그럴 것입니다. 그녀들은 노는데 진심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최대한 집중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연락이 안 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도대체 뭐라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몰래 만날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이랍니다. 네 번째 특징, 뜬금없이 별것도 아닌 상황에서 터치를 자주 한다. 이런 여자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괜히 별것도 아닌데 웃으면서 남자의 팔을 친다거나 길을 걸을 때 계속해서 남자와 어깨를 부딪히는 여자, 모르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가 하는 여우짓을 모르기 때문인데요. 여자들도 둔한 여자는 같은 여자라도 옆에 앉은 여자가 여우짓을 하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진짜 여우들은 티가 나지 않게 남자를 홀리는 법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아무렇지 않게 하는 잦은 터치인데요. 가볍게 웃을 때도 남자의 팔을 살짝 스친다거나 등을 톡톡 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보통 이런 여자들의 심리는 스킨십에 물꼬를 트려는 의도가 많습니다. 먼저 별것도 아닌 가벼운 터치로 시작해서 남자의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남자가 아무렇지 않아 하고 어깨를 피하지 않는다면 그거 하나만 보고 여자가 바로 달려들지는 않지만 1차 합격을 한 것입니다. 신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싶으면 여자가 갑자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둘이서 나누고 싶은 말이 있다거나 고민이 있다면서 괜히 술자리로 불러내는 것이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천천히 작은 터치에서 시작해 결국 남자가 계속 받아준다면 잠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자가 자꾸 웃을 때 나를 건드린다, 혹은 술만 마셨다 하면 옆에 앉아서 팔을 스치면서 부딪힌다. 아마도 단둘이만 따로 2차를 가자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여자들의 특징은 술자리에서 절대 집에 가지 않습니다. 술은 잘 안 마시더라도 끝까지 자리에 남아 사람들 가는 것까지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 눈치를 봤다가 한번 말해보세요. 단둘이서만 한 잔 더 하자고. 아마 여자는 그 순간을 위해 지루한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람둥이 유부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자라면 너무 만나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그러면 되나 싶은 생각이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물론 바람 피우는 것은 떳떳한 행동이 아니지만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세상이라 비난만 하기는 쉽지 않는 현실입니다. 바람으로 만났건 사랑으로 만났건 어찌되었던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사랑이 가득하고 행복한 나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자들은 썸을 타고 있는 여자와 연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하룻밤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 용기를 내서 그녀와 모텔에 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연인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돈과 시간, 그리고 열정만 소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극소수의 남자들은 너무나 쉽게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상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썸 타는 그녀와 연인으로 쉽게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남자가 자신을 진실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썸 타는 그녀에게 내가 진실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처음 만난 사이라면 좋아하다는 말은 여자에게 부담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에게 큰 호감이 있다는 마음은 꼭 전달되어야 합니다. 썸 타는 여자의 마음을 가장 효과적이고 쉽게 흔드는 방법은 관심과 애정을 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여자들이 자신에게 잘해주고 배려심이 많은 남자에게 마음이 생긴다고 말하는 것을 한 번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절대로 부담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애정 어리게 말과 행동을 하되 담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더군다나 썸 단계에서도 이렇게 지나치게 표현하는데 혹시 교제하다가 헤어지면 스토킹 당하는 것 아냐? 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 느낌을 여자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만 행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선행되었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여자와 모텔로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유로운 말과 행동을 한다. 그래서 분위기를 빨리 띄우고자 아무 말 대잔치를 벌리거나 오글거리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여유 있는 말과 행동에 여자는 더 높은 가치를 느끼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심리가 작용하여 안달이 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극도로 긴장을 하고 어떻게든 환심을 사서 잘해보려고 비위를 맞추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이 말에 전전긍긍하며 여자의 비위를 잘 맞춰주는 거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에게 여유롭고 친절하지만 비위를 맞추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여자를 다룰 줄 안다고 생각하게 돼요. 이런 여유로운 남자와 있으면 여자는 저절로 몸과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게 되죠. 여자는 조금씩 감성적으로 바뀌며 성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합니다. 칭찬을 하는 것도 순서가 중요한데요. 처음에는 여자의 의상이나 헤어스타일과 같은 누구나 쉽게 보이는 부분을 칭찬하고 대화를 통해 성격적인 부분을 칭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녀와 술 한잔하며 감성이 올라가고 서로의 마음이 어느 정도 호감적 교감을 이뤘다고 생각이 들 때 이러한 수위 높은 칭찬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거나 맞장구를 친다면 그녀 또한 당신과 오늘 밤 함께하는 모습을 상상했을지도 몰라요. 두 번째, 정교한 스킨십을 한다. 스킨십 또한 수위가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그녀의 반응을 보며 수위를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자의 스타일에 따라 쉽게 허락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 스킨십의 진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녀에게 송금을 봐준다고 하거나 네일아트가 너무 잘 되었다고 칭찬하고 한번 보고 싶다고 자연스럽게 손을 터치해보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녀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보세요. 그 이상의 스킨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대화의 스킬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거예요. 남자가 발정나서 안달하는 모습이 아닌 여유로운 행동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안달내는 모습을 여자가 느끼게 되는 순간 여자는 스킨십을 무기 삼아 여러분에게 밀당을 하려고 하고 그것을 이용해 여자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둘만의 오붓한 장소로 이동한다. 그런데 장소의 이동은 타이밍이 무척 중요합니다. 한 장소에서 너무 질질 끌리다 보면 텐션이 급격히 떨어져서 여자가 실망하고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니까요. 오늘 같이 있고 싶다 라는 정도의 말을 하면 됩니다. 구구절절 설명해서 여자에게 허락을 받는 것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거창한 멘트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니 오붓하게 맥주 한 캔 할까? 라는 정도의 멘트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다시 분위기를 형성한다. 그러면 여자는 당황해하면서 마음이 변해 그냥 돌아가려고 할지도 몰라요. 남자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여자의 본 게임을 하려면 감성적인 분위기가 선행되어야 가능해요. 이러한 수를 통해 다시 분위기를 잡고 대화를 이어간다면 거부 반응 없이 자연스럽게 본 게임을 하게 될 거예요. 본 게임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의 분위기만 잡아준다면 쉽게 진행될 거예요.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마늘은 수세기 동안 여러 나라에서 요리를 할 때 흔히 사용해온 식재료일 뿐 아니라 몸에 좋은 여러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효능에 대해 인정을 받는 식품인데요. 심지어 한 서양 학자는 마늘이 흔해 빠진 식품이라 푸대접을 받지만 인삼처럼 재배하기 어려웠다면 마늘이 인삼보다 더 비쌌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영양학적으로도 거의 완전 식품에 가까운 마늘은 열량은 낮지만 영양소는 매우 풍부한 식품인데요. 이런 마늘을 꿀과 섞어서 마늘꿀로 만들어 먹으면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늘, 꿀을 먹으면 나타나는 놀라운 효능과 마늘꿀 만드는 방법, 섭취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꿀의 첫 번째 효능으로는 면역력 강화가 있는데요. 마늘꿀을 만드는 과정에서 마늘을 으깨게 되는데 이때 마늘에서는 알리아제가 흘러나오게 되면서 알리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는 물질로 그 살균력이 무려 페니실린이나 테라마이신보다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알리신은 본래 마늘을 해충과 곰팡이, 박테리아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로서 사람이 섭취할 경우 엄청난 효능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항진균 성분과 항박테리아 성분이 풍부한 마늘을 꿀과 더해서 시럽으로 만들어 드시면 그 효능이 극대화돼서 박테리아 등 기타 병원균에 대한 신체 방어력을 향상시켜줘서 면역력 강화에 좋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늘꿀은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액 내 HDL 수치가 높고 LDL 수치가 낮은 경우 혈액의 점도가 낮아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는데요. 그 반대의 경우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고혈압은 물론 심하면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알리신이 풍부한 마늘과 꿀을 함께 섭취하면 혈류를 깨끗하게 하고 유해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며 중성 지방이라 불리는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 조절에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꿀은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연구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겪는 만성질환은 체내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한 염증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마늘꿀 시럽을 섭취할 경우 천연진 통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염증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어서 관절염이나 근육장애, 체액, 저류 등의 질환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마늘꿀의 네 번째 효능에는 감기 완화가 있습니다. 마늘과 꿀로 만든 시럽은 기도를 보호해주고 바이러스를 막아주어 항체 생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기나 독감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마늘꿀은 혈액순환 개선에도 좋은 효능을 보이는데요. 황성분이 풍부한 마늘이 꿀과 섞이게 되면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혈전 예방 및 정맥 강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정맥류와 혈전증, 질환 등을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마늘꿀의 여섯 번째 효능에는 고혈압 개선이 있습니다. 마늘과 꿀 시럽을 공복에 꾸준하게 섭취할 경우 심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고혈압 증상 개선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기침과 가래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데요. 마늘과 꿀 시럽을 섭취해주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기침의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가래를 제거하는 데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마늘, 꿀 시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마늘 꿀 시럽을 만드는 재료에는 유기농 마늘 10족과 유기농 꿀 335g 그리고 유리병을 준비합니다. 마늘을 잘게 다진 뒤에 꿀을 유리병에 붓고 마늘을 넣어서 잘 섞이도록 저어줍니다. 이후 뚜껑을 덮은 뒤에 어두운 곳에 일주일간 보관을 해줍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진한 마늘 꿀 시럽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꿀은 아침 식전에 시럽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거나 그대로 섭취를 합니다. 이렇게 일주일간 매일 섭취해준 뒤에 몇 주간 쉬었다가 다시 일주일간 섭취를 해줍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마늘과 꿀은 결정이 생기지 않도록 실온에 보관을 해주셔야 하고요. 이 시럽을 드시더라도 평소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면 효과를 볼 수 없으니 식단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또한 마늘은 피를 묽게 만들기 때문에 어혈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매일 섭취하는 것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요. 마늘에는 요오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갑상선, 역시 마늘을 매일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마늘꿀의 효능과 만들고 섭취하는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